제주도에서는요, 그러면은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어디서 해요? 그때 또 뭐 산에 가고 그랬지. 멧돼지, 곰 이런 거 안 만나나? 오름 위에서? 딱 봤을 때 정력은 솔직히 약해 보이는 아, 그래? 스타일이잖아요. 원래 마른 장작이 잘 타는 게 몰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정TV의 저는 정민영. 오윤혜입니다. 네, 오윤회 아니고요. 오윤회. 진짜 내가 이 사람들 짜증나네. 내 이름은 아직도 모르더라고. 다들 그렇게 언니 이름이 어렵지 않은데 헷갈린가 봐. 오정혜, 윤은혜, 어. 오은혜, 오인혜 아주 다 나와. 오윤혜입니다. 저희가 오프닝부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윤혜 씨와 함께 그 매불쇼에서 수요 난장판 코너에서 활약하시는 오늘 게스트분을 모셨는데 이분이 오윤혜 씨랑 한 5번 정도 만났는데 아직까지도 언니의 이름을 오윤회로 알고 있다는. 네, 그래서 오늘 아주 매운맛으로 할 생각입니다. 갑자기 선회를 바꿨어. 오늘 좀 순한 맛으로 가려고 했는데 매운맛 가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중년의 남성분 한 분이 오셨는데 어차피 뭐 오프닝 때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로 소개하죠. 현근택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제가 불교 신자예요. 아, 그래요? 윤회 사상을 믿거든요. 윤회, 윤회. 윤회라는 말은 이게 많이 쓰잖아요. 좋은 말이라는 좋은 거죠? 말이라는 칭찬이라는 칭찬이에요. 어쨌든 맞아요. 내 이름을 몰랐다는 건 맞잖아요. 네. 아니 그래도 어쨌든 두 글자 맞았다고? 두 글자 맞았잖아요. 아, 네.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귀엽게 생겼으니까 제가 우선 이건 넘어가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뵙죠. 유튜브로만 보다가 실제로 처음 뵙는데 딱 들어오실 때는 막 코트에 이렇게 멋진 중년의 그 꽃 중년 느낌으로 오셨는데 아니야, 패딩 입고 왔어. 아 그래? 아, 뭔가 추워가지고. 느낌이 근데 이렇게 딱 캐시미어 터틀넥 입고 이렇게 모직 재킷 입어서 멋진 가을 남자 같았거든요. 네. 근데 입녀니까 좀 깨네. 아, 옷 입는 거는 제가 네. 아침에 그냥 우리 집사람이 그냥 이렇게 걸어줘요. 세팅해주신 대로? 아니 그냥 걸어줘요. 네. 그냥 입고 와요, 그냥 걸어오면. 왜냐면 제가 이렇게 방송이나 뭐 이렇게 유튜브나 나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입고 나가면 항상 실패하니까 예, 그냥 나갈 때 그냥 걸어놓고 가요. 그럼 그냥 입고 와요. 그럼 결혼을 하셨다는 거군요. 네. 아니 당연히 했죠. 그래서 아니, 나이가 당연히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많거든요. 아, 그래? 네, 네. 어쨌든 근데 결혼을 남자들은 자기 옷을 왜 자기가 못 입어요? 왜 아니, 꼭 근데- 와이프가 세팅을 해줘야 돼요? 저는 사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좀 버릇이 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뭐요? 누나가 셋이고 곱게 자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집안이긴 한데 네. 농사짓는 집안이었고 네. 누나가 셋이에요. 그 중에 막내거든요. 네. 이남 삼녀 중에 네. 어릴 때는 뭐 할머니나 어머니나 누나들이 좀 보살펴줬던 것 해주고.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끝나고 이제 서울로 이렇게 유학 온 경우인데 서울에 와서도 이렇게 뭐 좀 깨끗이하고 다니면 네. 그 여자들이 약간 왜 그 측은지심 아, 네. 있잖아요. 가방 떨어지면 가방도 하나 사주고 네, 그쵸. 옷이 떨어지면 옷도 하나 아, 사주고 그런 걸 유발했나요? 아니 유발한 건 아닌데 전민기 같아. 되게 전민기 같아. 저런 그래요? 거. 네. 아니 의도한 건 아닌데 여자들의 그 측은지심이라는 게 맞아, 있지 않나요? 있죠.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그쵸. 보호 본능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아유 좀 이렇게 하나 사주고 이러더라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습관이 됐어요? 결혼하고 해석까지. 나서도 연상이랑 하셨어요? 아니죠 연한데 네. 지금은 예전에 이제 옷 사러도 같이 갔잖아요. 같이 네. 처음에는 갔는데 이제 가던데 매일 가잖아요. 그럼 네. 사이즈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가지도 않아요. 그냥 가서 그냥 사와요. 알아서 사온다. 사와요. 그럼 이제 크게 사이즈 딱 맞으니까 네. 그냥 입어요 그냥. 네. 어쨌든 손이 많이 가는 아내 피곤하다, 입장에서 진짜. 아내 입장에서 아들 하나를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군요. 저희 지금 막 오프닝 하기 전에 녹화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 뭘 그렇게 우리한테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물어. 네. 빛이 있냐 여기 거울이 있냐 손이 엄청 많이 가더라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알아서 해결하시라 했습니다 제가. 아니 저 안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항상 이렇게 유튜브나 방송 나오면 네, 네. 이 나오는 모습을 많이 지적을 해요. 아 비주얼. 오늘도 네. 지적 당할 것 같습니까? 아, 모르겠어요. 아직 내가 거울을 못 봐가지고 거울도 머리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이것도 했잖아요 제가. 그니까 딱 눈썹 한 문신하신 거예요.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것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네. 아, 왜냐면 방송국에서는 이걸 해주는데 안 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쵸. 말이 많구나. 어. 질문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큰일 났네. 원래 그렇게 좀 수다스러우셨어요? 약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남성 호르몬 다 빠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늘어난 50대 남성 느낌이거든요 지금. 원래 좀 말은 많은 편이에요. 아. 네. 아니 근데
참 중년이라는 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아, 그래요? 아니 사람들 20대 보면은 때랑 지금의 나의 모습이 성격이 비슷해요? 아니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그때도 뭐 비슷했던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어쨌든 저는 굉장히 제주도 중산간에 굉장히 농사짓는 집에 태어났거든요. 시골이라는 게 그래요. 그냥 뭐 산에서 뛰어다니고 들에서 놀고 이러잖아요. 학교는 뭐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한 5, 6km 막 걸어 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뛰어놀고 지내다가 이제 서울 오니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답답하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이제 여유는 없어요. 뭐 이렇게 뭐 경제적인 여유는 없으니까 매일 알바하고 뭐 과외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결혼하고 이러면 남자들은 솔직히 우리 나이 때만 해도 가장으로서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결혼하면 일단 저분 편하게 엄청 기대는 스타일이야. 내가 맞아요. 보니까 치대고. 밥도 해주지 뭐 빨래도 해주지 청소도 해주지 옷도 입혀주지 뭐 그런 걸로 해요. 아니 우리 나이 때는 그래요. 우리 나이 때는. 엄마가 아닙니다. 와이프는. 근데 저 딸만 둘이에요 또. 그래요? 늙어서도 아마 딸 덕 좀 보고 살까. 저런 것도 되게 비슷한 게 전민기가 항상 자기 사주팔자는 늘 누군가에게 기대 사는 되는데. 사주팔자고 아들 지금 7살 먹은 아들한테도 나중에 네가 아빠 책임지는 거지 막 이런단 말이야. 아빠 잘 그래요? 보살펴줘야 돼. 어쨌든 현 아줌마다. 현준마. 현준마 오늘 함께 할 텐데 제주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주도에서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낸 것 같은데 거기서 서울대를 갈 정도면은 거의 뭐 제주도에서 공부하면 현근택으로 이름 좀 날렸겠어요? 아니 제가 서울대를 뭐 좋은 학과는 안 나왔고 네. 그저고 그런 학과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우리 학년 동기 중에서 한 30명 이상 갔어요. 서울대. 제주도에서만요? 아니 우리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네. 학교인가? 예전에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가 한 350명쯤 되면은 한 의사도 한 10명 되고. 어쨌든 그러면 그래요. 그런 공부의 유전자는 약간 물려받았습니까? 아니면 좀 후천적으로 노력하신 겁니까? 그렇게 우리 집안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럼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까? 아니, 노력도 안 했으니까 잘 좀 아니, 내가 원하는 데를 못 갔고. 사법고시도 합격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법고시도 90학번이거든요. 예, 그래서 94년에 졸업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를 이제 공군 학사로 갔는데 그 3년으로 가요. 제대하니까 97년 6월. 그거 뭐겠어요? 유월항쟁. 아니, IMF. 6월하면은 자동적으로 6월항쟁이거든요. IMF. 6.25 뭐 이런 거 하지? 그때 딱 취업을 했어요. 네. 그때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연기되고 이러다 보니까 할 게 없고 그때 사실은 신림동에 뭐 정말 많이 몇만 명이 있었어요. 그 대기업 다 망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그래도 한다고 되는 몇 게 년 아니잖아. 공부하셨어요? 한 2, 3년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여자 덕분이에요. 왜요? 뭐야? 그때 여자친구가 네.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고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합격하셨습니까? 못했어요. 결국요? 아니 내가 사실은 변호사님 때문에 못한 거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고 내가 체했지 나중에. 체했는데 아무튼 이제 차였어요. 공부를 계속 내가 군대 있을 때도 계속 공부를 했는데 뭘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나 싶어가지고 이거 내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러다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팀에 좀 껴서 이제 공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여자친구 때문에 근데 이제 사법고시- 거기서 보니까 뭐 약간 이제 맨날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그러면서 이제 티격태격 하면서 헤어졌죠. 진짜 몇 년 만나셨는데요? 오래 만났죠. 한 6, 7년? 대학교 때 만났으니까. 물론 이제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긴 했어요. 반복하긴 했는데. 예. 근데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지고 헤어지면은 잘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뭐 특별히 대안도 없고. 근데 좀 여자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인가 봐요. 맞아요. 예, 예. 그래요? 제가 있잖아요. 누나만 셋이고 서울에 와서도 옷 사달라고 하고. 아니 사달라고는 안 한다니까 내가. 맨날 찢어진 거 입고 나와봐. 그럼 여자가 사주지. 내가 같이 다니는 남자 친구가 좀 그렇고 이러면 옷가게 가게 되잖아요. 어디 근데 갔다가도. 진짜 여자친구 그렇잖아요. 만나면 웬만하면은 찢어진 거 잘 안 입고 가게 되잖아요. 없으니까. 졸라 얄밉다. 없어도 건 내가 아니고. 밥 먹을 돈 아껴서 좀 살 수 있잖아요. 여자친구를 위해 데이트하는 건데 티셔츠 하나도 못 사? 아니 그런 건 사줄 수 있지. 먹는 건 사줄 수 있는데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방이라든지 신발인지 이런 거는 신경 아예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좀. 아니 일단 잘 볼 줄도 모르고 돈도 잘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주던데 아닌가 원래? 여자한테 해준 것 중에 내가 받은 거 말고 해준 것 중에 가장 좀 큰 선물 뭐예요? 금액적으로 언제 아니, 살면서. 전체. 응. 결혼하기 전에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결혼할 때 뭐 반지 에이, 다이아몬드 그런 이런 거 말고. 뭐. 결혼하기 전에.
전에? 네, 제일 비싸게 해주고 아, 사준 거. 별로 기억 안 나겠어 봐. 하나만 생각해봐요. 맨날 받아만 뭐 차 먹었어요. 사주거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차를 사준 적 아니,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옷 사주거나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옷이나 금액대로. 아, 금액대. 내가 진짜 비싸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금액이. 없는 거야, 없는 저러면. 거야. 그러면 5만 원 전후야. 내가 봤을 때. 아니, 그 그죠? 정도 더 맥시멈. 되겠지, 당연히. 10만 원은 안 넘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약간 여자가 봤을 때 모성 본능이 끌리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보니까 고집은 없는 것 같아. 여자가 하라는 말을- 대로 좀 다 맞춰서 하니까. 하고. 나는 저렇게 자꾸 아내한테 기대고 뭐 하나하나 아내한테 다 물어보는 거 너무 별로야. 막 맨날 내가 여보 뭐 샴푸 어딨어? 여보 막 치약 어딨어? 여보 무슨 약 어딨어?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피곤하거든. 난 자립할 수 있는 남성이 좋은데 잃어버린 남성성을 너무 찾아드리고 싶어. 우리 현근태 변호사님한테. 그러기 위해서는 고창 좋은 장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요런 거 좀 드셔본 적 있으세요? 건강 요것도 이제 와이프가 먹으라고 하면은 먹죠. 먹는. 오. 이 고창 좋은 장어는요, 정말 깨끗한 시설에서 10시간 이상 우려냈고, 장어, 그리고 25가지 한약재, 장어가 이제 300마리 분량의 정말 좋은 장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이제 특히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건 진짜 좋은 장어로 만들었다라고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변희재 씨가 등산 갈 때마다 챙겨가지고 맞아요. 가서 이제 중간에 힘들 때 딱 드시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활력과 면역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에 내가 좀 선물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없을까? 그런 제품 찾고 계신다면 고창 좋은 장어즙으로 함께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딱 봤을 때 비주얼은 정력이 좀 약해 보이는 스타일이다. 소송자 느낌이야 딱. 근데 마른 장작이 더 잘 타는 거 모르냐고 하시는데 이거는 마른 장작은 안 타더라. 어떠세요? 오. 그 맛이 어떠세요? 어떻게 비린 맛이나 이런 거? 괜찮아요. 비린 맛 하나도 없고 깔끔합니다, 여러분. 고창 좋은 장어 즙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잘 먹으니까 진짜 뭐 하나라도 막 챙겨주고 주고 싶네. 싶은 마음이 어. 계속 드는데 중년 남성들이 또 요즘 걱정하는 게 눈 건강이거든요. 아, 그렇죠. 또 눈이 그쵸. 나쁘시니까. 이게 어릴 때는 사실 눈이 그렇게 소중한지 잘 몰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딱 보면은 이미 잘 안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눈 질환들. 맞아요. 눈은 한번 나빠지면은 굉장히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눈을 위한 6가지 원료로 만든 건강 차입니다. 저희는 그냥 먹지만 여러분은 따뜻한 차에 이렇게 네. 타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결명자 열매, 뽕나무잎, 구기자 나무 열매, 국화꽃, 복분자 열매, 감잎 등 눈에 좋은 걸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커피 대신에 좀 좋은 거 없을까? 좋은 차 없을까? 하시면 청한 비결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거나 1600-191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이 먹으면 이제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거나 이러는데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기 시작합니까?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서 이렇게 하잖아 다. 가까운 거 보려면 이렇게 보니까 이러고 보거나 이렇게 보기 싫잖아요. 아무튼 눈은 좋을 때 지켜봅시다. 우리 청한 비결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현 변호사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그러면은 공부를 하시다가 어떻게 또 정치 쪽으로 입문을 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정치에 큰 뜻은 없었는데 지역에서 무슨 조만한 시민단체도 하고 무슨 경전철 주민소송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시장 선거 나온 분이 있어요. 제가 좀 좋아하시고 따르는 분인데 그 선거 도와주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상을 준대요. 근데 아는 형이 알았어요. 상 주면 좋지 뭐 우리 상 받으면 좋아하니까 그래서 입당해야 된대. 그래야 상을 준대요. 그래서 상 받을 욕심에 입당을 했는데 그 원래 선거 끝나면 1급, 2급, 3급 포상 막 주거든요. 그때 보니까 3급 포상을 올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3급이나 1급이나 뭐 그게 뭐야 상 주면 좋으니까. 근데 그 상을 받았느냐? 못 받았어. 상도 못 봐. 왜요? 몰라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근데 입당만 하고 상을 못 받은 거야. 입당을 어디로 하신 거예요? 민주당으로 한 거지. 민주당으로? 네. 근데 그 상 받을 욕심이 했어. 지금 생각하면 정치를 하거나 국회의원을 할 거면 그냥 시민단체 인도하다가 좀 유명세가 있을 한 때. 다음에 입당을 안 한 상태에서 영입인사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공천 받을 때 좀 유리한 건가요? 대부분 그렇죠. 총선 때 되면 총선 직전에 막 인재영입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다 전략 공천을 줘요. 그치. 근데 그거는 입당을 해버리면 안 돼. 나는 몰랐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공천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현 변호사님 성격을 제가 아예 모르지만은 이 정치 쪽과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잘 안 맞는 성향이나?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유한 분이신 것 같아. 잘 안 맞는 것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같아요. 왜냐면 정치를 하려면 권력력이 있어야 돼요. 맞아. 권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불 안 가려야 돼. 그렇지. 물불도 가리지 않아야 되지만 또 이렇게 뭐 대세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막 쫓아가는 또 아부도 잘해야 되고. 맞아, 맞아. 근데 저는 별로 그런 성격은 못 돼요. 그리고 약간 그 겉과 속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렇지. 뭔가 딱 쇼맨십으로 나의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이분은 그냥 우리 옆집 아줌마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성격은 못 돼요. 뭐 그래서 그냥 솔직한 편이고. 아니 근데 내가 싫은데 막 하거나 아니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도 뭔가 내가 이쪽에 있는 이유가 뭐 우리 사회를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라든지 뭐가 그래도 있어서. 아, 당연히 있죠. 네. 저도 뭐 변호사 하면서부터 민변했고 가회원이고 참여연대 일도 했고 이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이 진보적인 생각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정치로 어떻게 구현되느냐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치 자체가 목표 아니면 뭐 권력 자체가 목표이고 싶지는 않고 내가 어쨌든 내가 원하는 길을 하다가 만약에 뭐 기회 주어지거나 한다 그러면 하겠다라는 정도예요. 그러면 꼭 막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겠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되면 좋죠. 아니 그런 마음으로 안 하니까 시켜주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떨어지는 거예요? 되면 좋죠. 아니면 말고 이러면 아니. 나사도 안 주겠다. 그 이은재 의원인가 막 혈서 쓰잖아. 그 아줌마. 그거 너무 오버잖아. 아니 근데 보기 아 좋아요. 싫지만 결국에 또 되잖아. 기억에는 남아. 기억에 남아요. 아니 그러니까는 나도 정치를 모르지만 이상하게 뭐 선과 악을 떠나서 이 정치판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들은 보통은 아니야. 자기만의 그건 그 맞아요. 전략이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떠나서 제 정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사실은 만발처럼 곤모술수가 강하고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곤모술수잖아요. 그게 갈수록 그런 게 적어져요. 지금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냐면 예전에는 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저기 어디 몰래 거기 숨어가지고 거기서 쿵쿵짝 하고 했거든. 야로가 잘 없어요 옛날처럼. 야로가 뭐예요? 야로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꼼수? 꼼수라든지 뭐 이런 게 잘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인맥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인맥은 있지. 근데 인맥은 이제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먹으라고 얘기하지만 뒤에 가서 따로 협상을 하거나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 알아버리니까 국민들이 방송 다 알아버리고 그래서 약간 과도기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예전보다는 많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또 종합해서 들어보자면 결국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내가 맞는 인재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너무 어렵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맞추진 않겠다. 근데 어쨌든 그 시대가 변해서 나한테 오면 당연히 나의 시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인 중에 실제로 막 친한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 이준석이랑 이준석도 방송 같이 하면서 많이 친해졌죠. 요즘은 조금 뜸하지만. 아, 그 당대표였었던? 예. 근데 뭐 일단 다르잖아요.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깊이 있는 얘기는 잘 못하고. 아니, 근데 방향이 같고 방법이 다른 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힘 쪽에도 방향은 같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근데 방법이 좀 달라. 이런 분들은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준석이나 뭐 천하람이나 아니면 뭐 김재섭이나 이런 들 방송도 같이 하지만 거기들은 이제 80년대생이잖아요. 80년대 중반? 중후반 정도, 85년생, 6년생, 7년생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부럽죠. 민주당에는 지금 386이 지금 60대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뭐 아직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인재영입으로 막 들어오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그냥 1대1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큰 존재감이 없어요. 몇 명 빼고는. 모르잖아요, 다들 뭐 하는지. 맞아요. 근데 386 이분들은 다 운동하던 분들이잖아요. 87년 가서 덜이 싸우고 이런 분들이니까 투쟁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는 그분들이 나서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주류가 여기에 딱 대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체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대체가 안 되는 것도 안 있는 되는 거. 것도 있어요. 저는 몇 분이 여기 알박기를 하고 있다. 전 좀 세대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근데 지금 이준석 쫓겨나고 뭐 천하람, 김재섭 이런 애들 다 뭐 아웃 뭐 이러지만 그 사람들이 저는 윤석열 정부가 끝나거나 그때쯤이면 나중에 주류가 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80년대 중반생들이 권성동님 다시 안 나옵니까? 아니죠. 치열하게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힘이 있으니까 이러지만 이준석 대표나 아니 이런 사람들 당 대표를 했잖아요. 본인의 힘으로 한 거예요. 이미 그치. 그러니까 30대 중반이 당 대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아, 왜요? 그래요? 국민의힘은 이미 한번 엎었다가 지금 다시 엎어진 거잖아요. 그럼 다시 엎는 건 쉬워요. 근데 민주당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은 그 현근택님이 보셨을 때 약간 요 사람은 차세대 진보 쪽에서 좀 뭔가 역량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80년대생 중에 이준석이나처럼 기존의 세대, 이준석은 왜냐면 싸워서 이겨낸 거거든. 나경원이라도 이겨낸 거잖아요. 그럴 만한 사람이 지금 민주당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아, 그래요? 원래 박지원 씨 있었다가 난리가 나잖아. 근데 박지원 오윤혜 어떻습니까? 아, 오윤혜. 싫어. 너무 싫어. 저는 완전 정치 이런 거 너무 저랑 안 맞습니다. 너 잘 싸울 것 같아. 아, 싸우긴 잘할 잘 수 뒤집어 있지만 엎고. 나는 잃을 게 많고 나는 가늘고 길게 가고 싶지. 그거는 나를 다 벗어던지고 진짜 싸워야 돼. 댓글로 민주당 욕하러 나왔냐 지금 난리 날 것 같은데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네. 솔직히 뭐 저희가 뭐 정치 방송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사 정치를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물어봤던 거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막 연애 이야기, 뭐 사랑 이야기를 주로 하는 그런 채널이란 말이에요. 네. 앞에 오랜 시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분도 있으셨고 연애를 좀 잘 하시는 편이었어요? 인기가 많이 만나셨어요? 많았거나. 인기는 많지는 않았는데 네. 제 중학교 첫 연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는데 일찍 하셨네요. 네. 원래 지방이 빨라. 다 그래? 까져. 지방이 진짜 까진 애들이 많아. 내가 알지.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여자친구가 없었던 저기 적이 중학교 1년 이상, 6개월 이상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럼 지금까지 그 아내분 만나기 전까지 몇 명을 만났어요? 많이 만났죠. 그러니까 오는 여자 안 막죠. 가는 여자 안 잡고. 좀 그런 편이에요. 근데 먼저 고백을 하진 않죠? 고백도 하죠. 고백도 해요? 네. 어떤 이성에게 끌립니까? 아니, 뭐 남자들이라는 게 좀 이제 뭐 이쁜 여자한테 끌리는 건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이때 비슷하고 다양하잖아요. 똑똑하고 약간 그런 것도 좀 있고. 지적 매력. 예전에는 좀 이제 좀 전지현 같은 스타일, 키 크고 좀 오. 손발이 길고 어릴 쭉쭉, 때. 쭉쭉 네네. 쭉쭉 쭉쭉 길다 빡빡? 그럴까? 아니 이제 손발이 길고 좀 키 큰 그런 스타일을 네.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런 여자를 사귀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아, 네. 이상형은 약간 전지현 스타일. 전지현. 길쭉길쭉한 스타일. 길쭉한 모델 스타일. 스타일 좋아하셨겠네, 그러면. 길쭉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오, 네. 여러 여성분들이 이제 만나다가 결국은 어쨌든 지금 와이프분을 네. 만나서 결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딱 이 여자자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때 그냥 결혼해야 될 나이여서 한 거예요? 결혼할 나이도 됐었고, 네.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어떤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요? 네가 좋아하는 여자랑 하지 말고 너를 좋아하는 여자랑 해라. 이거 보통 여자들한테 많이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네. 어떤 선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은 나를 좋아했던 여자보다 내가 좋아했던 여자가 더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말씀처럼 내가 혼자 고학생활 하니까 서울에 가서 혼자 뭐 자취방에 살고 아니면 뭐 3-4명이 한 방에 살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심심하고.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여자가 많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지금 집사람이 나한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만났을 때 네. 빨리 결정을 하라 그러더라고. 뭐, 결혼할 건지 말 건지? 아니 뭐 일단 그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나이가 막 꽉 찰 때였으니까 뭐 33살이고 그렇고 우리 집사람 31살인가 이랬는데 아, 그럼 그 당시로서는 그렇죠. 조금 꽉 찰 늦은 때죠. 꽉 찰 나이네요. 때였는데 네.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만나는데 어쨌든 빨리 결정하래요. 그래서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결혼할 건지 말 건지. 아니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사귀는지 말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래서, 만날 건지. 그래서 성격도 좋은 것 같고 또 뭐 제 원하는 뭐 어쨌든 중요한 얘기. 내가 시골 촌놈이잖아요. 제주도 분이잖아요. 제주도 전기 들어온 게 그러니까 제가 71년생인데 78년 9년쯤에 들어왔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거의 막 호롱불 7, 키고 8, 살았어요. 9살까지 호롱불 키고 살고 아, 진짜요? 전기도 뭐 나중에도 그러니까 그런 동이었기 때문에 아주 시골이잖아요. 완전, 깡촌이잖아요. 완전 깡시골. 깡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빨리 그렇지. 그럴 것 같아요. 섬을 네.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네. 공부도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벗어나고 싶은 네. 생각이 있고 또 서울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서울 사람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쵸. 서울 말 쓰는 여자는 더 예뻐 보이고. 그렇지. 예. 잘 안 해. 서울 여자에 대한 환상이 환상이 있다고 있어요. 하던데. 예, 당연히 맞아요. 있지. 시골 사람들이 있어서 완전 다르고 저도 이제 광주에서 왔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죠? 밥 먹었니? 이러면 갑자기 뭐 내 마음에 들어와? 그랬고 그랬어? 막 그러면 그랬는디 막 이러던 남자 만나다가 그랬고 그랬구나 구나? 막 이러면서 완전 사랑에 빠져. 완전 빠르죠. 그래. 그리고 우리 완전 집사람이 강남 파라군 나온 분이에요. 거기. 예, 예. 그러니까 완전 전형적인 서울 여자잖아요. 서울에서도. 서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한번 가봤더니 이제 집이 좋았어요? 아니 좋기보다는 분당에 있는 집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뭐 보통 평범한 가정인데 네. 제가 별로 그런 데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 그 호롱불 켰는데. 뭔가 아파트. 네. 그런 것이 어쨌든 나도 저기에 좀
끼고 싶다. 이런 어, 생각이 너무 잘 솔직하시다. 응. 어. 진짜로. 그렇게 그 해서. 아내분은 무슨 죄야? 아니 우리 제주 깡촌에서. 깡촌에서. 근데 그러면 아내분은 어떤 것 때문에 네. 그 뭐 순수한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러니까 난 사실은 진짜 궁금하네. 삐쩍 마르고 뭐 이랬지만 어쨌든 좀 결정적인 순간에 좀 남자다운 면이 있습니까? 막 리드해주고 딱 막 여자가 막 추워야 돼를 확 안아주고 막 이런 거는 있습니까?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지금 얘기를 아무리 나눠봐도. 뭐에 끌렸을까? 아내분은 안 봐도 너무 훌륭하실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도 있죠. 챙겨주고 내가 싶고. 리드하고 내가 좀 하라는 대로 나한테 잘 맞춰주고 이런 또 착한 남자를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있으니까. 아니 원래 사실은 나는 남이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이고 원래 시골 사람들이 그래요. 원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예, 그래요. 맞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팔뚝 두꺼워도 왜냐면 그냥 낫이 입는 거야. 내 팔뚝인데 뭔 상관이야. 고등학교 정도 되면서부터 이제 동네에서 살면 맞아요. 부모님하고 간섭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혼하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뭐 양말은 이렇게 놔라 옷은 이렇게 해라 온갖 간섭을 다 하잖아요. 숟가락은 이렇게 내라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마라. 아니 그 정도 결혼해서 그 정도면은 원시인을 데려다가 무슨 늑대 인간을 키웠냐고. 늑대 먹을 소년. 때 소리 내지 마라. 뭐 젓가락을 어떻게 해라. 뭐 테이블 매너부터. 뭐 잘 때 뭐 어쩌고 뭐 어쨌든 뭐 양말 뭐 옷을 이렇게 개는 거 온갖 거를 다 간섭하잖아요. 엄청 이렇게 충돌이 많죠. 근데 이제 결국은 살아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문 닫고 들어가는 순간은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최고다. 애들 교육 문제도 최고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맡겨버리고 아니 말을 들어야 돼요. 하자는 대로.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내가 집안일을 못하지만 죽을 때까지 밥은 내가 한다. 오. 지금도 밥은 내가 해요. 반찬 말고 밥은 쌀 씻어서 안 치는 밥하는 거. 언니 밥. 오. 그래도 반은 하는 거잖아요. 그치. 밥한다 그러면 밥하고 찌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밥은 제가 계속해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저렇게 내가 못하지만 뭐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저런 게 되게 예뻐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혼까지 하기엔 나는 너무 내가 봤을 때는 나이가 너무 힘들어. 차서 급했어, 사모님이. 주변의 친구들, 한의사 친구들 다 결혼하고 하는데 나도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 뭔가 강남 소소하거든. 파락군의 그런 허세 있는 남자들한테 질렸거나 아니면 이 남자가 사법고시, 그러니까 뭐라도 할 줄 알아. 이 남자가 진짜 대통령이 미래를 본 거야? 뭐라도 할 줄 그러니까 알아서 그 선택한 거 부분이 아닐까? 제가 좀 죄송하긴 해요. 왜냐면 뭔가 죄송합니다. 이제 변호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네. 막 그쵸. 돈도 잘 벌고 네. 막 기대하거든요. 건물도 사고 막 이러지 네. 않았는데 김앤장 가고. 사실 시골 변호사고 네. 별로 뭐 돈도 잘 못 벌고 뭐 사실은 그런 면이라서 내가 이게 정치를 계속 하는 게 우리 마누라한테 도움이 되는지 우리 집사람은 싫어하거든요 정치하는 거. 그러니까 방송 나가는 건 괜찮다 그래요. 근데 정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제대로 못 버는데.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되고 가족 막. 전체가 조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든 그런 일이야. 것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게 좀 고민이에요. 사실은 아직도 나이 먹으면 기댈 사람 누가 있어요? 가족밖에 없지. 아니 마누라밖에 없지. 당연하지. 딸도 다 버리고 마누라밖에 없잖아요. 마누라 말 들어야죠. 잘 들어야죠. 네. 수입도 그러면은 아내분이 한 번도 아내분을 역전해 본 적이 없겠네요? 사실은 집사람이 조금 더 저보다 낫죠. 거의 뭐 잘 못 갖다 주고. 아내분은 어떻게 선생님 무슨 죄를 잘못 지셨길래? 골랐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내분이 불만을 표하거나 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나 진짜 너랑 결혼 잘못해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됐다 막 이런 건 그런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어. 그리고 오히려 내가 돈 많이 못 벌어줘서 미안해. 좀 얼마씩 갖다 줬는데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돈 많이 벌면 바람 핀다고. 진짜요? 아내분 진짜 착하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현 변호사님이 어쨌든 좀 착하네.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못 맞아, 해줘서 맞아. 미안해. 잘 만나셨네. 그러면 아내분이랑 뭐 때문에 주로 만약에 싸운다면 식사 맨날 예절? 한번 요즘도 보면 코파는 이제 거? 맨날, 밤에 자다가 코판다 그러는 거야. 자다 코를 파세요? 몰라 어쨌든 버릇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잠버릇이 코를 파서. 침대 옆에 이제 네.
요만한 휴지통이랑 이렇게 휴지랑 갖다 놓는데 네. 매일 코를 판다. 코딱지 맨날 흘린다. 어쩐지 콧구멍이 되게 넓으세요, 지금. 제일 욕 많이 먹는 게 코딱지 파는. 지금 50살 넘었는데 코딱지 파는 거. 우리 아들들 밤마다 코 파면 코 파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로 저 진짜. 아우 답답하다. 아 그 코 파는 것 정도로. 때문에 혼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빨래를 놓으면 이제 뭐 색깔이 흘리는 섞이는 거 아닌 거 이렇게 구분해서 놓고 빨래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제대로 안 놓는다. 진짜 그런 아내분 거. 착하다. 이거 그런 다 거. 받아주시네. 지금은 뭐 이렇게 코를 계속 만져. 하면 안 돼. 방송 중에 코딱지 금지입니다. 코딱지까지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머리 빨리 잘라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 거의 아들 키우듯이 저 변호사님. 아니 원래 남자들은 아들이 되면은 아들이 인생이 된다고요? 행복해요. 아들이 되면 차라리 처음부터 행복해요, 인생이.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밤에는 뭔가 반전 매력을 주시는 겁니까? 밤에도 설마 아들이에요? 마른 장작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 정도 역할은 하죠 당연히 제가. 그래요. 아니 왜냐면 솔직히 하나는 충족시켜줘야 그래. 코딱지도 용서가 되는데 그치. 밤에도 충족이 안 되면은 아 진짜.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뭐 산에서 들에서 뛰어놓고 자라서 네. 기초 체력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다행입니다. 좀 마르긴 했지만 네. 지구력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지구력 중요하죠. 중요하죠. 지구력 중요해. 지구력 중요하네. 지구력 하나는 지금 코딱지가 용서됩니다. 네. 어쨌든 그 제주도 깡시골에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든 그 서울 여성분을 만나서 그 서울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셨을 텐데 진짜 이 서울의 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뭐죠? 버텍스 넘버원. 너무 고급져요. 강남의 냄새가 물씬 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이 버텍스 넘버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강추드리는 건 올 겨울에 필요한 건 바로 M존 케어랑 립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사랑받을 수 있다. 뭐예요? 그리고 아니 발라줘요 저도. 핸드크림.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핸드크림입니다. 남성분들은 특히 입술 많이 건조하거든요. 여자들은 립스틱이라도 종종 바르니까 보습이 중간중간 되는데 남성분들은 안 그러니까 입술 자주 튼단 말이에요. 손도 그렇고. 맞아요. 특히 버텍스 넘버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향이 너무 얘기하지만 좋아. 향도 좋고 제품 자체가 너무 안전한 원료 99.9% 네. 자연유래 성분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행 갈 때 아이들 거 어른 거 따로따로 이제 바디 키트 싸잖아요. 이건 그냥 없어요. 버텍스 넘버원으로 우리 아이들 것까지 한꺼번에 해결이 되니까 짐이 확 줄어들면서 너무 좋고 남자분들 립밤이랑 M존 케어 하나면 이 겨울에 사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정TV 보고 구매해서 남겨주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샘플 키트 왕창 챙겨드립니다. 이 대표님이 그러니까 사용을 해보는 것이 최고의 마케팅이다. 맞아. 왜냐면 이게 재구매율이 진짜 높거든요. 버텍스 넘버원을. 맞아요. 이 립밤 유목민이신 분들 또는 M존 케어 유목민이신 분들은 버텍스 넘버원으로 정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오정 쇼핑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막 각종 생활용품들 여러 가지 제품들 팔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팔리는 게 바로 산양삼 순백입니다. 맞습니다. 지리산에서 직접 이제 키운 산양삼을 저희가 이제 원액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건데요. 네. 지리산 사람이 씨를 뿌리고 대신 야생이 다 키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유기농 인증까지 받은 산양삼이 30뿌리가 들어있고 1+1 얘기했고 사은품으로 드리는 제품도 드리니까 이 겨울에 면역력이나 또는 설이나 이럴 때 선물할 거 찾으신다면 오정 쇼핑에서 산양삼 순백으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현근택님께서 아까 내가 밥만은 꼭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밥 안 해도 돼요. 저희 퀵킷 볶음밥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6분? 7분이면 완성되는 그런 볶음밥이에요. 김치 볶음밥 있고 햄 야채 볶음밥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격도 너무나 합리적입니다. 네, 햄 야채 볶음밥은 3팩에 8,900원이고 야채랑 햄이 아주 듬뿍 들어있고 간도 너무 딱 맞고 기름이 한 방울 없어도 그냥 냉동 상태에서 살살 물만 살짝 넣어가지고 저는 볶아 먹거든요. 여러분 한 끼 식사 요즘 물가도 너무 올랐잖아요. 마트 가기가 무서운데 퀵킷 볶음밥으로 오정 쇼핑에서 무료 배송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혹시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나 여성 기억에 있는데. 남는 여성분이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첫사랑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동창회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분. 이혼했어요. 이혼 알고 우리 이거 위험한 거 진짜요? 아닙니까? 아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이제 중학교 동창회 간다 그러면 네.
엄청 딱 공개를 레이더. 해요. 아, 그 첩상인 걸 레이더를. 얘기했어요? 옛날에 얘기했죠. 옛날에 중학교 동창회 자주 가니까 왜 이렇게 자주 가? 아, 그리고 막 무슨 이러다가. 중학교 동창회를 왜 해야지? 아니 시골에서는 봐봐요. 시골에서는 이렇게 워낙 좁을 것 같아.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그리고 또 그 제주도에서 서울 올라와서 사는 분들도 정말 극소수일 거 아니에요. 많지 않죠. 네. 네. 가면 봅니까? 보기는? 요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옛날에 아. 나오는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그래도 워낙 인기 있는 애들은 다들 다 좋아했다 그러더라고.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걸 그분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랬나 봐. 근데 어쨌든 그게 꼭 뭐 시골에서 빠른 걸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할 게 없거든. 진짜 놀 게 없어. 여기는 뭐 게임방, PC방 이런 거라도 있지. 우리는 놀 게 없어. 그래. 그러니까 진도가 그게 좀 첫사랑은 빨라.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 볼 때. 그래요? 왜냐면 그냥 어찌 보면 뭐 남녀간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첫사랑 뭐 학교 다닐 때 그 7년 사귀었다는 애가 오래 어찌 보면 사귀었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생각하고 막 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오래 만난 거 말고 진짜 내가 여자를 위해서 막 집 앞에서 비를 맞고 기다려본다. 많이 해봤지. 아, 그래요? 그때 막 독서실, 그러니까 집 앞에 독서실에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그녀를 아침에 기다리기 갔다가. 위해서? 그럼요. 양재동 같은 데 가서 꽃 하나 사가지고 이제 집 앞에서 생일날 기다리는데 안 나와. 네, 안 그럼 나와.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지 그거야. 아, 그다음에- 연락했는데 안 나와? 그치. 그 당시에 뭐 전화도 없고 이러니까 뭐 일반 전화로 하고. 그럼 앞에서 뭐 집 앞에서 밤새고 이런 거야 뭐 보통 안 해요? 그거 안 하면은 뭐 그 정도는 하지 다. 나름 연애는 좀 열정적이야. 사랑이 되게 진실이시네. 그렇네. 갈아타는 건 빠르지만 만날 때만큼은 완전 진심으로.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더 못 잊지 않았을까? 바람 펴본 적 있으세요? 발표 없어요. 한 번도? 네. 아니 그러니까 혹시 끝내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하고 이거 정도는 멀티는 안 되는 편이에요. 제가. 아, 그래요. 근데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관심이 없는 여자가 만약에 관심을 표합니다. 만나자. 똑같이 한두 번 만날 수는 있는데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뭐 갑자기 이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이렇게 차단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답장도 안 하고 끊어버린 게 좋지. 거기다 대고 뭐 답을 하거나 여지를 주면 사실은 나는 그분한테도 안 좋다고 봐요. 나도 그렇더라고. 그게 서로한테 좋아. 그 제주도에서는요, 그러면은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어디서 해요? 그때도 뭐 산에 가고 그랬지. 멧돼지 곰 이런 거 안 만나나? 오름 위에서? 고등학교 때도 미팅도 하고 만나면 그때 뭐 커피숍 같은 데 갔죠. 그때도. 저는 이제 현근택 변호사님을 보면은 많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인상이 되게 유하고 서글서글한 편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한테 항상 그 반전의 그런 거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현변호 여사님은 언제 사람이 어떻게 나올 때 좀 마음이 짜게 식는 편입니까? 웃으면서 웬만하면 다 받아주시는데 맞아. 아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의 유형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오윤혜 씨 같은 경우에는 앞뒤가 다른 사람을 저도 되게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세요. 싫어요. 네. 아, 되게 그래요? 싫어요. 그리고 너무 이해타산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분명히 잘못한 거 맞아. 잘못한 건 맞는데 그거는 인정 안 하고 이제 이 사람 탓만 하는 거야. 잘못했다고. 근데 이거를 변호해달라고 하는 경우. 근데 그런 건 안 해요. 아 남자들 세계에는 어떤 게 많냐면 무슨 저도 뭐 로타리 라이언스 온갖 활동을 해보면 어떤 모임을 만들면 보통 회장이 얼마를 내고 부회장이 얼마 내고 이렇게 해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돈을 내서 활동을 하면 좋은데 생색은 지가 내면서 돈은 다른 사람 돈을 쓰게 만드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 참 싫어해요. 약간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정치뿐만 아니라 어떤 뭐 동창회든 향후회든 뭐 라이언스 로타리 어떤 모임에 가면 꼭 다른 사람 돈을 끌어와서 맞아. 돈은 지가 안 쓰면서 생색은 생색은 다- 자기가 자기가 내는 다 사람들이 내고. 있어. 그런 사람이 많아 은근히. 그런 사람 맞아. 나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은 제가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막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유하고 되게 다 받아줄 것처럼. 융통성이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방송을 하거나 시작 전에는. 근데 방송이 끝납니다. 뭔가 약간 쌩한 느낌이 있어. 아, 그래요? 저는 그게 싫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부드럽지만 뭔가 안에 되게 뾰족한 자기만의 어떤 강인함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최대한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거기까지. 앞에서 막 허허실실 웃다가 뒤에서는 막 딴소리하고 이런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많죠. 네. 그래서 본인이 절대 타협되지 않는 거에 뭔지 궁금했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근데 이제 뭐 그런 사람들, 앞뒤가 다른 사람들, 자기 돈도 아닌데 막 생색내고 막 이런 사람들 싫어하시는군요. 평소에 그러면은 매불쇼에서 이제 오윤혜 씨를 몇 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무슨 생각 드셨어요? 제일 궁금한 게 네.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네. 정말 모르고 하는 건지 내가 제일 아니면 많이 받는 컨셉인지. 질문이야. 이거는 진지하게 최진몬 교수님도 그렇고 김성애 소장님 아니었던 거. 그분 날 빨리 간파했어. 알지.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제가 아는 건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진짜 모르는 거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어떤 걸 보면 제일 어이없었던 질문 혹시 뭐 아니 너무 기억나세요? 많아가지고 모르는 걸 너무 모른다고 많대. 하지. 아, 이것도 모를 수 있냐? 보통은 우리가 뭐 시사 프로나 아니면 이런 데 나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들을 같이 천진난만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금 일이 그게 있다고. 오윤혜 씨의 롤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진짜 모르는 건지 그쵸. 아니면 그렇게 모른 척 하는 건지 아, 저는 진짜 제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정치 패널이라는 얘기가 저한테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정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정말 정치를 잘 몰랐다가 요즘 관심을 갖게 된 시민의 입장에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속내 이렇게 디테일한 건 진짜 모르죠. 제가 질문하는 거는 진짜 모르는 것들이다. 그게 아니 좀 우리 집사람도 네. 사실은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네. 딸 중3이구나. 딸만큼도 잘 몰라요. 시사적인 거. 어. 몰라. 네. 근데 이제 매불쇼나 이런 거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옷을 제대로 입고 나가는지 뭐 이런 거 보려고 보는데 근데 너는 이게 보면 우리 집사람도 저걸 안 저거를 모른다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만 제 기준에서는 오윤혜는 시사평론가거든요. 예? 저는 더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제 친구 중에 제가 제일 똑똑해요. 이거 진심이에요. 저희 기준에서는 오윤혜는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태극기 그래요? 부대래, 나보고 태극기 부대래. 그 정도로 욕을 먹고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저런 것도 모를까. 근데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맞아. 연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얼굴 표정 보는데 네, 그럼 영화배우 하지. 네,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무슨 신상 발언 하는데, 신상 발언이 신상? 너 신상 발언 뭔지 알아? 새로운 거 사는 거 신상. 봐봐, 우리 이렇다고요. 봐봐, 내가 제일 똑똑한 거 알았죠? 막 댓글에 또 신상 발언도 모르는 게 나와가지고 자기와 뭐야? 관련된 일들에 대한 발언을 하겠다는 거래. 아, 나의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게 보셨죠? 뭐 시사 용어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일반 용어 같은데 시사용은 일반 아닌가? 정화인데 네. 아무튼 저는 이제 모르는 거를 바로바로 부끄럽지 않게 물어보는 게 제 특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헷갈릴 수 있는 게 제가 말할 때 너무 자신감 있잖아. 맞아. 그리고 내가 아는 거는 완전 전문가처럼 얘기하잖아. 근데 쟤는 저럴 때 보면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오윤혜 그 몇 가지 그런 분야들이 있거든요. 맞아, 맞아. 남자도 전문가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그것 왜 빼고는 남자 전문가예요? 좀 남자를 많이 만나봤거든요. 많이 만났어요? 예. 다 꼬실 수 있거든요, 오윤혜가. 어떡해? 연애 전문가. 저는 좀 전략적, 원래 얘처럼, 원래 예쁜 애들은 남자들이 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같이 어중간한 애들은 전략을 치밀하게 짜야 이 남자를 엎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덮어뜨리?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전략을 짜야 돼요. 전략가. 그래서 모든 타입의 남자들에 맞게끔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축적되다 보니까 노하우가 된 요령을 거죠. 아는구나. 전 노력으로 쌓아진 거고 노력으로. 얘는 노력이 없으니까 지금 후회하는 거고. 아 그래요? 어쨌든 많이 만나봐야 될 것 원래 같아요. 그건 맞아요. 네. 남자든 여자든 많이 만나봐야 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뭐 술도 한번 마시고, 아니 정말 화가 났을 때, 아니 정말 상황이 어려웠을 때 다 겪어봐야 돼요. 좀 많이 만나보셨어요? 한 손가락은 더 되지 않겠어요? 오, 10명은 넘는구나. 한 손가락 더 된다는 얘기지. 뭐 이거 두 손가락이잖아 이거는. 아, 그럼 별로 안 만나봐요. 왜냐면 아까 그분이 6, 7년을 만나버렸으니까.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 남편이 6년, 7년 동안 만난 여자가 있다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 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전혀? 그래? 그러니까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잖아. 이 남자 옆에 있는 아니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든 여자든 많이 사귀어본 사람이 훨씬 살기 나아. 그러니까 첫사랑끼리 결혼하는 게 나는 물론 뭐 좋을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사랑을 겪어보면 결정적으로 붙었을 때 요령을 알아. 이 사람의 이거를 건드면 절대 안 된다. 아, 이 사람이 그치. 그 선이 있거든. 그 선을 지켜준다고. 근데 그 선을 못 지키면 깨지는 거거든. 맞잖아요. 근데 많이 사귀어본 거 알잖아. 이 사람이 이 지점을 건들면 폭발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것만 안 건들면 되거든. 맞아. 그리고 나도 알지. 나도 이 부분만 안 건들면 상대가 그렇지. 그럼 내가 맞춰줄 수 있으니까. 두 분 혹시 그런 게 있어요? 궁금해요, 전 진짜. 아니 예를 들어서 집안에 대한 얘기나
그런 게 많이 부딪히거든. 서로의 가족에 대한 얘기, 형제들에 대한 얘기라든지 부모에 대한 얘기 그런 게 많이 부딪혀. 결혼하거나 이러면 부딪히게 되고 그다음에 뭐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사람마다 진짜 그런 게 다. 근데 그게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결혼을 해보니까 민감한 건 어떻게 보면 가족 문제고. 그치. 연애했을 때 민감한 건 아무래도 그런 이성 문제. 이성에 뭐 관련된 문제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집 변호사님이 굉장히 좀 존경하거나 롤모델 같은 분이 있나요?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용인에 가면 이제 고기교회라고 있거든요. 고기교회요? 네, 거기 고기리가 있잖아요, 고기리네. 그쵸? 내 친구가 거기 살거든, 그래요? 고기리에. 나 고기교회인 줄 알았어. 고기 주는 고기리 있는 고기리. 교회. 여기가 살기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평생 계시던 분인데 시민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안홍태 목사님이라고 그런 분들 제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찾아가서 항상 물어봐요. 정치나 이런 걸 떠나서 그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는 존중스러워요. 꼭 뭐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이런 들보다 지금 성남도 보면은 원래 그 주민교회나 이거 중심으로 성남의료원 이재명 시장 뭐 만들고 막 알잖아요. 지금도 그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30년 동안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유지가 되고 지켜지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도 좀 풍족했으면 그렇진 않아요. 애초에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지향하지 안 맞아. 않기 때문에 아, 그래? 진짜 낮은 곳에서 힘든 곳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거에 뿌듯함을 아니 느끼는 내가 많으면 더 분들이잖아. 많이 도와줄 수 있잖아. 이런 교회도 보면은 아주 소규모예요. 건물도 보면 막 70년대, 80년대 건물 같아요. 막 큰 대형 교회에서는 그게 잘 안 돼. 왜냐면 그거는 계속 부흥회도 해야 되고, 계속 사업주 확장해야 되고, 신도들 막 밀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잘 안 돼요, 그게. 아 그게 참 아이러니인 것 둘 다 같아요. 할 수는 없어. 내가 보기엔 불가능해. 그러니까 계속 어떤 싸움에 선과 악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그런 싸움이 벌어졌을 때 힘들게 일으킨 선은 너무 쉽게 악에 이렇게 쓰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그런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 그쵸. 되니까. 그래서 재력가 분들 중에 좀 선한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후원도 우리나라와 해주시고. 미국과의 큰 차이죠. 미국은 뭐 빌 게이츠나 아니면 부자들이 보면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기부를 하잖아요. 전 재산을 대부분. 그게 어찌 보면 미국 뭐 프론티어 정신 이런 거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박해받으니까 미국으로 건너와서 본인들이 이뤘단 말이에요. 물려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힘으로 재산을 이루고 그럼 이건 어쨌든 나는 사회에서 번 거니까 사회에 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요즘 뜨잖아요. 나는 거기 나온 멘트 중에 내가 항상 해왔던 멘트가 있어요. 뭐예요? 북한은 김일성이 김정은 물려주고 김정일이 김정은 물려준다. 세습이라고 우리 비난한다. 근데 삼성 현대가 물려주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니냐. 정치 권력만 안 물려주지. 사립학교 다 물려주죠. 사립학교 아시잖아요. 가면은 다 온 가족이 다 교수하고 학장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사립학교 다 그래요. 사립학교 다 그렇지. 교회도 다 물려주지. 재벌도 다 물려주지. 그래서 나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욕하는 거랑 지금 아, 우리 북한은 이렇게 욕할 자격이 없다. 기업이나 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냐, 똑같다라는 거지. 뭔가 있는 자들과 뭐 노동자들의 싸움이라고 봐서 노동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갖고 싸우는 거는 정말 생존투쟁이야. 생존투쟁인데 맞아. 있는 자들에게 기업들에겐 탐욕이 욕심을 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에게 중요하게 지키고 싶은 게 그들에겐 탐욕이니까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매번 노동자들이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 가진 사람이 이기는데 우리나라는 이 불공정한 싸움. 그러니까 거기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많은 거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이런 양극화는 있는데 이게 너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거죠. 그럼 진짜 후진국으로 가고 진짜 살기 힘든 나라가 되니까. 뭐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전기를 민영화하니까 막 전기 폭등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조하기 위해서 이제 현근택 교수님 좀 더 세게 싸우셔야 합니다. 정치에 뛰어든 건데 되겠습니까? 되겠죠? 회의감이 진짜 많이 들 것 같아요. 왜요? 바로 너무 이런 민낯들을 많이 보고 내가 아무리 이제 싸우고, 처음에 마음은 어. 막 내가 진짜 다 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현실의 벽에 자꾸 자꾸 부딪히다 보면은 좌절하게 될 것 같아. 아군이 결국 내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아. 좀 예를 들면 저는 유시민 작가나 뭐 또 뭐 우리가 아는 또 그 경찰 누구지? 그분도 이제 표창원 이런 분들도 되게 대중적인 인기가 있어가지고 맞아, 정치를 맞아. 시작했지만 오래 하지 않고 바로 나오셨잖아요.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뭔가 되게 선의와 정의감을 갖고 딱 갔으면 그 주변에 민주당이나 이렇게 딱 밀어주고 뭐 국힘이 갔다 그럼 국힘이 딱 의원들이 같이 막 밀어줘야 되는데 너는 네 갈 길가 나는 내 밥그릇 챙기게 하면서 막 다 갈라지고 하니까 결국에 큰 적은 아군에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권을 뺏기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지금도 뭐 검찰이 칼날을 치르고 있으니까 결국 검찰이 부르면은 가야 되는 거고. 지금 뭐 대장동 문제나 뭐 법인카드 문제가 다 이제 우리 경선 때 나온 문제잖아요. 민주당 경선 때 나온 문제라 그게 참 뼈 아파요. 아직도 지금 뼈 아파요. 아직도 안 끝난 거죠. 정말. 근데 오늘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러게 네. 본의 아니게 네.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모셨던 우상호 위원님, 뭐 김성애 네 소장님 그리고 또 누구 있었지? 또 여러분들이 변희재. 계셨는데 변희재 그 여자 얘기는 그래도 많은 연애가 가장 풍부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요. 네. 우상호 의원님도 그때 첫사랑이랑 뭐 결혼했다고 결혼했었고. 하셨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죠. 운동하시다가 첫사랑에 결혼하고 뭐 그런 분들 많았죠. 그리고 의외로 본인이 지구력이 좋다는 걸 어필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약간 정치하는 분의 권위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되게 인간적인 매력을 본 그런 우리 그런 현 변호사님의 이전 2023년도의 목표 본인의 어떤 계획 같은 거 이렇게 풀어주고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 가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우울한 한 해잖아요. 경제가 일단 너무 어려워요.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그게 좀 이제 돌파구 잘 안 보여요. 이자율도 없고 지금 집값도 떨어지고 내년도 성장도 안 좋다 그러고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되는데 사실은 뭐 지금은 어찌 보면 각자 도생 시기예요. 저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마음이 아픈데 주변에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저는 항상 그 얘기해요. 가까웠고 친한 사람들한테 따뜻한 한마디 해주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게 그나마 이제 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고 전화 한마디 하고 저도 뭐 그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멀리 아니라 맞아.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챙기면서 따뜻하게 가다 보면은 그런 온기가 퍼져가지고 맞아. 힘든 2023년도도 우리가 잘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여러분 모두 2023년은 희망찬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고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잘 챙기면서 따뜻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정TV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 광고하는 제품들도 꼭 한번 둘러보시고 필요하면 구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